강릉 주문진의 이른 새벽. 일은 하나 한서영의 하루는 여전히 4시 반에 시작된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분식집의 리듬이 몸에 배어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생채시계는 변하지 않았다.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야 하루가 진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또 일어났네. 서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붙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다연이가 어제 저녁 급하게 써둔 것이었다. 고모님, 오늘은 저희 일정이 빡빡해요? 예산회의 끝나고 바로 출발해요? 점심은 냉장고 반찬으로 드세요? 병원은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마지막 문장 끝에 찍힌 물음표가 유독 선명했다. 서영은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분명히 자신의 집이었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분식집에서 얼마나 많은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던가. 그런데 지금 거실 풍경은 온통 조카 윤다연과 그 남편 장혜원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소파 위에는 그들이 즐겨 덮는 체크무늬 담요가 있고 벽에는 지난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혜원이 정리한 회의 메모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젊은 부부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집안이 북적이는 기운이 오랜만에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했다. 혼자 사는 적막함이 사라지고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다연이는 서영의 외조카였지만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왔다. 부모를 일찍 여인 다연이를 서영이 많이 도와주었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다연이가 고모의 노년을 함께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회의에서 먼저 정리되고 있었다. 서영은 그 변화의 순간을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지만 어느새 자신이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손님에게는 적어도 예의를 지키지 않나? 바로 어제 저녁이 그랬다. 다연과 혜원은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로 한창 들떠 있었다. 부산 웰리스 박람회 끝나면 포르투갈로 9박 10일 답사 가자. 공유주택 리모델링 사례들 보고 오면 정말 대박일 거야. 혜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건축,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분명 중요한 기회였을 것이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럼 내가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는 날은 어떻게 하지?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중요한 검진이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꼼꼼히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 고모님 예약 옮기면 되잖아요.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혜원의 대답은 너무나 가벼웠다. 서영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도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한서영, 세 글자가 새겨진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해왔던가.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병원 예약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결심을 굳힌 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작은 핸드백에 통장과 도장을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다짐했다. 한서영,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주문진의 아침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어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 해변가, 펜션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의 마음처럼 애틋하면서도 홀가분했다. 부동산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알루미늄 문짝이 덜컹거리며 열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중개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중개사는 시세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요즘 주문진 바다 쪽이 정말 뜹니다. 관광객도 많아지고 펜션 사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서영은 속으로 되뇌었다. 조카 부부가 포르투갈로 떠나는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다. 운명이라면 운명이었다. 그런데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기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명의 집이에요. 저도 이제 제 나이에는 상해 대신 통보를 배워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서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도장이 서류 위를 여러 번 찍혔다. 한 번 찍을 때마다 분식집에서 수백 번 찍던 오뎅 국물 뚜껑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그때도 모든 결정은 자신의 몫이었다. 재료를 사고 메뉴를 정하고 가격을 매기는 일.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냈던 자신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작아져 있었을까? 서류 작성을 마치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서영은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방파제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무언가 해방된 기분도 들었다. 오랜만에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다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부산 공항의 웅성거림이 배경으로 들리고 혜연의 손이 화면 뒤로 흔들리는 게 보였다. 고모님, 내일 저녁에 도착해요? 찌개는 안 끓이셔도 돼요? 저희 일정이 바빠서 밖에서 먹을 것 같... 다연아. 서영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췄다. 집을 내놨어. 그 몇 초간의 침묵을 서영은 평생 기억할 것이다. 화면 속 다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선명히 보였다. 고모님. 장난이시죠? 거기 저희 사무공간도 마련해뒀고 리모델링 대출도 검토 중이라고? 내 집을 내 방식으로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서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 돌아가면 차근차근 얘기해요? 뭔가 오해가? 돌아와도 이미 계약이 진행됐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파도 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다. 두려움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묘한 안도감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이다. 사흘 만에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다. 주문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싶다는 부산 출신 사업가였다. 사진, 촬영부터 가계약, 본계약까지 모든 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서영은 매 순간 자신의 결정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키를 넘기는 날 오전.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남뻘 조카 윤재와 둘째, 조카 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고모, 우리도 방금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서영이 받아보니 작은 원룸, 전세, 계약서와 함께 첫 달 생활비가 자세히 적힌 내역표가 들어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서영이 놀라며 물었다. 작년 추석부터예요. 현지가 대답했다. 고모가 같이 먹자고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 늘 식탁 한쪽에만 놓여 있는 걸 그때 봤거든요. 다연 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바쁘다 보면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윤재가 이어서 말했다. 저희도 그런 실수를 할까 봐 무서웠어요.
고모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곁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조카의 말을 들으며 서영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준비한 원룸은 폭우가 내려다 보이는 세 번째 골목 모퉁이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창틀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영은 손바닥을 펼쳐 그 빛을 받아보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너희가 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 서영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다. 윤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가 결정하신 다음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모 곁에 서려고 하는 거니까요.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부엌 한켠에는 1인용 가스레인지가 있고 작은 식탁과 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침실은 따로 없었지만 접이식 침대가 벽에 걸려 있어서 밤에는 충분히 편안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다웠다.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희도 자주 놀러 올게요. 물론 미리 연락드리고 와서 고모가 원하실 때만요. 이사 첫날 밤. 새로운 집의 적막함은 예상과 달리 싸늘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냄비 하나, 접시 2개, 공책 1권. 이게 지금 서영이 가진 전부였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서영은 새 공책을 꺼내어 첫 장을 펼쳤다.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내 페이스로 하루 일정 짜기. 두 번째, 팔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끌어안는 법 배우기. 세 번째, 보고 싶었던 풍경들. 리스트 만들어 보기. 첫 번째 독립생활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시작될 줄은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정밀 검진 결과는 서영 혼자만 알고 있었다. 의사는 진단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반변성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몇 년 안에 시야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서영은 병원에서 나와 바다를 향해 걸었다. 평소보다 오래, 아주 오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며 만들어내는 하얀 거품. 수평선 너머로 스며드는 석양의 붉은빛. 갈매기들이 그리는 자유로운 곡선.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더 소중하고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뒤 포르투갈에서 돌아온 다연과 혜원이 서영의 원룸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들어와 폭발했다. 고모님,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요? 다음 주 투자자 미팅은 어떻게 하고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혜원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신 거예요?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는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야. 다만 누군가의 평온을 비용으로 삼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해. 나도 너희 나이 때는 몰랐어. 서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이해하는 어조였다. 다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저희가 미워서 집을 파신 거예요? 미워해서였으면 이렇게 늦기 전에 했겠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오래 참았던 거야. 서영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대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이제 눈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들을 봐야겠더라. 다연과 혜원은 그제야
서영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다음 주말 윤재와 현지가 만든 가족 단체 대화방에 특별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제목은 서영 고모의 소망 목록이었다. 첫 번째, 삼척 새벽바다에서 해돋이 첫빛 보기. 두 번째, 정선 아오라지 옆 장터에서 국밥 먹기. 세 번째, 봄날 도란도란 숲길 천천히 걷기. 무릎 보호대 착용 필수. 윤재가 덧붙인 메모에는 고모가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함께 해드리자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연이 먼저 댓글을 달았다. 넷째, 항목 추가 강릉 분식 레거시 클래스. 고모님 레시피 제대로 배우기. 이어서 혜원도 조심스럽게 합류했다. 다섯째, 항목 앞으로는 우리가 듣고 고모님이 결정하기. 서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법이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서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3개월 후, 다연과 혜원은 주문진 시장 뒤편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서영의 원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충분히 가깝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였다. 매일 아침 7시, 두 사람은 출근 전 서영의 원룸에 들렀다. 혜원이 장난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저희 순번이에요? 고모님 혈압약 드셨는지 확인 완료. 이제는 서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일상이 되었다. 작은 식탁에는 어제 다 함께 만든 레거시 클래스 결과물들이 올라 있었다. 달걀말이에는 파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멸치볶음은 과하지 않게 바삭하게 완성되었다. 서영이 젓가락을 들어 하나씩 맛을 봤다. 간을 배려했네. 내 입맛 말고 먹을 사람의 나이를 생각해서. 서영의 말에 다연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배웠어요, 고모님. 프로젝트도 집도 관계도 제 마음대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의 호흡을 배워야 한다는 걸요. 주말마다 서영의 목록을 한 줄씩 지워나가는 일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삼척 새벽바다에서 첫 빛을 볼 때 혜원은 말없이 서영의 팔을 붙잡고 험한 내리막길을 함께 내려갔다. 정선 장터에서는 다연이 먼저 자리를 깔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나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어느 저녁, 서영은 조카 둘과 함께 시장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얘들아, 사실은 눈이 조금씩 흐려질 거란다.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연이 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고모님. 고모님이 잘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상관없어요. 혜원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프로젝트 일정 같은 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정은 여기 고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날 밤, 서영은 새 공책을 꺼내 두 번째 목록을 정성스럽게 썼다. 함께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화요일마다 아침, 식탁 함께 차리기, 한 달에 한 번씩, 고모가 회에 안 건 정하기, 누군가의 시간과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 집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한 달 뒤, 시장 골목 한편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서영의 느린 주방 한 그릇, 한 이야기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다. 조카 부부의 스타트업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시니어
레시피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열었다. 서영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날에는 손글씨로 레시피를 차근차근 적어 주었다. 눈이 흐린 날에는 대신 말로 설명했다. 달걀은 너무 세게 젓지 말고, 파는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뜯어. 그래야 향이 제대로 살아나거든. 모든 사람이 웃으며 귀 기울였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서로의 삶이 어우러져 완성된 따뜻한 식탁이었다. 서영은 주방 안쪽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반짝임의 모양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변화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끝났으니까. 그녀 자신이, 그리고 그녀의 진짜 가족이 완성되었으니까.